안녕하세요. 이번 에이티즈 정규 2집 후사회를 열게 된 채널주 다람기비라고 합니다. 에이티즈를 퍼포먼스를 제외하고도 음악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팬이 된 사람으로서 정규 2집이 나오는 시기에 꼭 감상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온 결과 이번에 팬 여러분들을 모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게 아닌 리스너이자 팬의 입장에서 기존 앨범들과 비교하여 이번 정규 앨범을 어떻게 들었는지 세계관, 가사, 곡 측면에서 수다를 해보는 수다회 컨셉으로 이번 녹음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패널은 저를 포함하여 총 6분인데요.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기 패널 닉네임, 그리고 입덕 시기 및 계기, 그리고 주로 듣는 음악 스펙트럼, 최애 앨범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킹덤에서 다른 가수분들 무대 보다가 무대 잘하네 하고 무대를 찾아보다가 이제 킹덤타랑 킹더랜드 보고 승선을 했는데요. 리듬타에서 성화가 표정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길래 봤는데 언더랜드 무대에서 이제 코트 입고 장총을 휘리릭 돌리는 그 모습에 반해서 그대로 입덕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로 듣는 음악 스펙트럼은 장르 가리지 않고 많이 듣는 편인데 아무래도 케이팝 위주로 많이 듣는 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핑크블러드로 살았지만 에이티즈 만나고서 이제 음악 스펙트럼이 굉장히 뒤집어졌다. 이제 좀 다른 노래는 좀 심심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까지 됐어요. 이 앨범은 정말 진짜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이 앨범을 고를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고 미니 앨범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수록곡 간의 유기성이나 아니면 완성도 혹은 앨범에 기대했던 이미지나 컨셉 같은 게 굉장히 거의 완벽하다시피 느껴지는 앨범이고 그 앨범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저는 에이티즈를 데뷔 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을 했던 이유를 말하면은 제가 무대를 잘하고 즐겨하는 걸 되게 제일 크게 삼는데 그거를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아 입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붕인데요. 저는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대 영상 하나씩 찾아보다가 눈 떠보니까 배에 타고 있었고요. 입덕 시기는 작년 어느 땐가 그들이 해투 돌고 있을 때 그랬던 것 같고요. 주로 듣는 음악 스펙트럼은 힙합, 락, 메탈, 락 발라드 등 가리지 않고 듣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리고요. 저는 친구가 입덕을 하면 좋겠다고 영업을 해서 입덕을 하게 됐는데 그 시즌이 일단은 할라지아긴 해요. 할라지아 시즌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덕질을 하진 않았고 추천을 받아서 일단 그 친구들의 그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랙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꽂혔던 게 야간 비행이었고 그때 이후로 얘네 곡 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찾아서 그 이름을 보고서 이제 트랙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좋아했던 곡들이 야간 비행, 앤서, 밤하늘 이런 계열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원래 좀 팝 계열들 노래를 좋아했고 가사가 조금 좋고 서정적인 곡들 위주로 많이 듣는 편이라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데이식스 노아노아노아나 아니면은 방탄소년단 윤기님의 스누즈 이런 곡들 좀 가사에 내용이 알찬 곡들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에이티즈 들어와서 아무래도 야간 비행을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좋아했던 곡을 곡으로만 따지면 피버와 에필로그를 가장 좋아했고 그리고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구성의 완성도를 따졌을 때 지금 봐도 이거 오타쿠의 심장이 떨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이제 트레저 파이널 에피 그 올트 액션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입니다. 제가 에이티즈를 입덕한 시기는 킹덤 100초 퍼포먼스인데요. 그때 킹덤 출연진 중 에이티즈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숨소리까지 들리는 라이브로 첫 무대를 찢어놓고 몸을 부수면서 춤추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마다 본인들만의 세계관을 줏대 있게 넣는 점이 굉장히 멋있어서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에이티즈 무대를 찾아보다가 입덕하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음악 스펙트럼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때려 부수거나 귀가 꽉 차는 웅장한 음악을 좋아해서 뭐 밴드, 힙합, 락 등 되게 여러 가지 좀 때려 부수거나 좀 꽉 차는 웅장한 음악이면 전체적으로 다 듣는 편이고요. 최애 앨범은 그래서 좀 게릴라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앨범이 수록곡 간의 세계적인 유기성도 짙어서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브먼트 앨범을 최애 앨범으로 뽑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지내면서도 입덕 계기와 음악 스펙트럼까지 깊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 저도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정규 앨범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후 전체적인 총평 한 번씩 내려볼게요. 2019년 정규 1집 트레저 에피소드 파이널 올 투 액션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이번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미래 키워드는 한국어로 별, 우정,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감정이 불필요하다 결정된 세상, 그 결정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세상 속에서 소년들은 스스로를 믿게 되었고 음악과 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꺾이지 않는 마음, 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소년들은 그들의 몫을 다했고 남은 건 그 의문의 답을 찾은 남은 이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소년들은 언제나 그래왔듯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하늘의 별빛이 이끄는 대로 그들만의 길을 만들며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윌 앨범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겟업으로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시작하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미친 봄의 도입부에서도 알 수 있죠. 네, 소개 잘 들었고요. 이번 정규 앨범 총평 간단하게 같이 해볼게요. 한두 줄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한 건 좋았으나 앨범 전체 곡 구성 간의 유기성이나 그 완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앨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저는 보통 곡의 후계는 곡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벌스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곡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트나 스타일을 시도한 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도 조금 뻔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규 치고는. 저는 이번 앨범에 이제 다른 분들 리뷰도 보면서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808, 트랩, 라틴, 레게톤 앞으로 이 정도의 비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 것 같았는데 이번에 곡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나쁘지 않은 앨범이었는데 이게 정규라서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쉬워지는 앨범인 것 같고 저는 이번 앨범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아울러 앨범에 비하면은 다양하고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앨범이 정규에 걸맞은 앨범인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앞서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아울러 앨범부터 수록곡 간 유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 미친포 앨범이 정규인 만큼 좀 세계관이 짙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면에서 가사 부분도 뜯어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앨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팀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팀이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앨범이었고 어떤 되게 많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사결정을 생각해봤을 때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은 앨범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패널분들 얘기 들어보니 아쉬운 부분도 많고 새롭게 발견한 면모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트랙별로 수다를 떨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트랙, We Know부터 시작을 할게요. We Know, 해답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그 해답이 희망으로 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지금 앨범이랑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온 후렴구의 느낌이나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다리 역할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듣다가
계속 위노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이거 하면서 듣다가 일본 요즘 앨범을 풀로 다 듣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을 눌러놓고 하는데 왜 아직 1번 트랙이지? 근데 보니까 3분 50초더라고요. 길어요. 길게 길어요.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위노가 그 가사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짓이라는 걸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약간 쫓아서 목을 죄는 그런 느낌의 이제 가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거짓에 답이 없는, 그러니까 탈이 없는 거짓은 없고 거짓에 심장을 노리고 숨통을 조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노래라서 그 우리가 이제까지 게릴라 때 그 스트링랜드 안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를 의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의 유기성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가사적으로도 좀 만족감이 있었고 약간 노래가 전체적으로 굵직하게 깔리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거를 이제 그 종호의 보이스로 좀 하이를 쳐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거는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곡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로우로 깔리는 게 심한데 거기에 그냥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종호의 하이를 그냥 끼워 넣은 느낌? 그래서 살짝 구성을 맞추는데 멜로디의 구성을 맞추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저도 지금 그 홀리님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일단 에이티즈가 앨범을 여태 나온 거를 들어보면은 항상 구성이 비슷했거든요. 종호 고음은 무조건 필수였고 그리고 묵직하게 깔리든 가볍게 깔리든 곡 구성이나 들어가는 방식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위노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세계관에서 그런 건지 이드널이랑 계속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분명 다른 색깔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일단 곡의 형식이나 틀이나 그런 게 너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앨범이 리미니스 일본에서 나왔을 텐데 그때는 보니까 이드너린인가 작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듣지 않았던 뭐 산이의 보컬이나 그 친구들의 다양한 보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했던 곡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 앨범 정규 첫 곡부터 느껴져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아웃로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진해 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진짜 그 이제 돌진하는 방향과 맞춰서 우리가 이제 스트링랜드로 되게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도입부에서. 그리고 이제 첫 벌스에서 라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그롤링 그렇게 해서 다 ing로 맞춰지는데 그게 되게 시적으로 가사를 맞춘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사의 내용이 이제 이 혁명의 의미가 어떤 건지 에이티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그게 막 딱히 명확하지는 않았다. 홀리님 말씀하셨듯이 묵직하게 곡이 진행되는데 이제 묵직한 비트에 중간중간 사이렌 소리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노래에 심오한 느낌을 더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어가면서 가사 내용처럼 혼란스럽기도 하고 격동적인 시기를 마주한 그들의 상황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보컬 색이 굉장히 일정하다고 느꼈어요. 멤버들이 파트가 다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맞춘 것 같기는 한데 노래 전체가 이제 단조롭게 흘러가다 보니까 비트가 묵직하고 그 사이에 사이렌이 들어가는데 보컬은 일정하니까 굉장히 곡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랩으로 끝나잖아요. 보컬이 아니라 이 파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선전포고 하듯이 랩으로 하나 써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전포고라고 하기에는 첫 번째 곡으로 이 곡만 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곡 구성에서 마지막에 이제 퓨어리가 다시 랩 파트 등장하면서 랩으로 끝나는 구성이 저도 그건 특이하고 신선하고 이 부분에서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탕아님이 말씀하신 아울로우 앨범도 저는 이거 듣자마자 최면이라는 곡이 생각났는데 가사 자체를 보시면 약간 세뇌에 당한 사람들을 좀 주시하고 쫓아가서 감시하고 뭔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그런 혁명? 그런 이미지가 좀 연상이 돼서 좀 아울로우 앨범에서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전체적으로 앨범에 딱 1번 트랙을 틀었을 때 전 좀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오랜만에 정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도입치고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들었고 그래서 좀 2번, 3번 트랙에서 좀 더 그라데이션으로 강해지려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트랙이었습니다. 1번은. 그래서 앞에 슈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곡을 딱 정리할 때는 이 앨범 전체에서 가장 이드너리스러운 곡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도 되고 부정적인 의미도 되겠죠. 어떤 틀에 갇혀 있다는 의미도 되고, 그거 말고는 되게 쓰는 악기라던가 그런 사운드의 웅장함 자체는 이드너리스럽다. 그리고 그만큼 작곡가분이 가사에 신경을 쓴 곡이라고 하셨기도 했고, 그리고 랩 라인 가사를 보면 노래 제목이 위노인 것처럼 우리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뭐 우리는 알지만, 그리고 나도 알지만 너는 모른다. 그래서 이 노래의 청자인 그 너라는 사람을 굉장히 약간 놀리고 도발하는 그런 식으로 곡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리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랩으로 곡이 끝나는 것도 저도 정말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 파트가 곡 전체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었어요. 사비가 너무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이 앨범의 추구미인가? 곡을 이제 오면서도 한번 싹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느라. 근데 전체적으로 비트가 강하고 빠른 곡이라고 딱 느껴지는 게 비트를 쪼개서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가 전부 다 루즈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 트랙을 다 들었을 때 36분인가 40분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반복돼서 좀 지루한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느낌이 좀 아쉬운. 이 앨범이랑 아울러 앨범이랑 비교했을 때 최면이나 뭐 아울러나 디스월드 이런 곡들이랑 바운시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플레인한 느낌을 주는 곡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시작이 위노우였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드너리가 자기들의 틀을 어느 정도는 탈피하려고 그랬나 싶기도 해요. 두 번째 트랙 이머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은 이머전시. 등장만으로도 판도의 흐름을 바꾸는 에이티즈의 존재감을 표현한 곡이다. 이게 이 곡의 소개인데요. 에이티즈의 존재감을 표현했다는 소개만큼 사실 세계관보다는 그거죠. 에이티즈의 성과 그리고 우리 다 이제 떴으니까 오늘 이제 큰일 났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가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가사 내용에 그 모두를 망치는 문제아나 아니면 별종의 무도회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비상사태가 목전까지 왔는데도 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세계관 내에서 게릴라나 이런 것처럼 좀 그 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를 죄어오는 그런 스트리밍들 그런 시스템들 사이에서도 좀 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즐기고 나는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가사의 내용 자체는 저는 위노하고 이머전시 둘 다 마음에 들어 하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이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면은 급박한 느낌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는데 비트가 너무 루즈해서 그게 조금 분위기하고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 트랙 전체적으로 약간 힙합 비트가 깔려있고 약간 펑키한 느낌도 들어있는데 근데 리듬이 계속 반복되고요. 가사가 또 계속 반복이 돼서 굉장히 단조롭게 느꼈어요. 괜찮았던 파트가 랩 파트인데 이제 민기는 이제 느긋하게 딕션을 이렇게 꽂아주고 홍중이는 하이톤으로 와다다다 쏟아서 딕션을 귀에다 때려 박잖아요. 평소에 하던 거랑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은 더 다른 느낌이라서 좀 자기들한테 잘 맞는 파트를 찾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거 처음에 인스트루멘탈로 떴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됐던 곡인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까 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함도 없고 좀 쪼는 맛이 없죠. 쪼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것도 딱히 긴박하지 않아요. 쪼는 맛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딱 깠는데 어라? 제목을 그렇게 지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트는 좋아. 비트는 정말 좋은데 비트 정말 좋지. 이게 노래 제목이나 가사들이랑 따로 놀아 이게. 비트를 좀 더 긴박하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가사나 노래 제목을 바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들의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지금 이멀전시나 가사 내용이 맞았겠지만 이게 비트랑 너무 좀 동떨어져서, 그리고 이것도 계속 노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루즈해져서 위노랑 별반 나는 다를 게 없었다고 보는 곡? 이제서야 이 앨범 자체가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우영이 도입 같은 그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지난 앨범의 장고에서 루시아, 웁시아 그 파트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긁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내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중간중간 가면서 조금씩 변주를 줬으면 어땠을까. 그냥 가사는 안 바꾸더라도 밑에 있는 음악 베이스들 그런 것도 좀 바꿨으면은 좀 재밌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문원 씨가 제 이 앨범 전체 앨범 중에서 최애곡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좋았던 이유가 그 우영이 아까 목소리 언급하셨던 것처럼 초반 인트로 디렉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듬 타고 하는 게 약간 되게 디렉팅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랩라인 가사가 민기는 오히려 평소 막 샤우팅 이런 랩들 자주 하는데 오히려 조금 슬로우하게 약간 리듬 타듯이 하는 부분을 시도했던 게 좋았고, 그리고 홍중이 랩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비랑 벌스 비트 되게 좋은데 그 넘어갈 때 후이스 그나 백 그게 일단 오토튠이 많이 깔려 있어서 거기부터 튠이 너무 티나게 걸려 있어요. 그런 곡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니까 리버브하고 튠으로 볼륨감을 만들려는 느낌? 그게 좀 아쉬워요. 언제나 들을 때.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엔딩의 그 사비 부분이 다시 나올 때는 비트로 쿵쿵쿵 두드리면서 그 부분은 정말 신나고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중간에 이어지는 그 제 연결점이 너무 애매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단조로워 들리지 않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사로만 봤을 때 위노에 되게 가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여기 이멀전시에도 무도회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이게 연결을 해보자면 뭔가 감정 없는 세상?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같아서 약간 세계관적인 게 조금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1번, 2번 트랙 세계관적인 걸 다루고 이제 3번 트랙에서 이제 빵 터트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가졌던, 왜냐면 빌드업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루즈하게 빌드업을 했으면 이제 3번에서 가사든 뭐든 터트려주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이번 트랙이었습니다. 3번 트랙 드디어 타이틀인데요. 미친 폼입니다. 에이티즈 is present. 대체불가 특유의 재치 넘치는 매력을 담은 곡으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에이티즈가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아프로비트 리듬을 기반으로 한 댄스홀 장르의 곡으로 또 다른 느낌의 흥을 보여주며 에이티즈의 음악의 다음 챕터를 여는 곡입니다. 사실 대놓고 소개부터 이렇게 장르를 얘기해줄 줄은 몰랐는데 사실 바운씨 후반부에 이 곡이 나왔을 때부터 팬들끼리 아프로비트나 뭐 댄스홀, 라틴 이 계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중을 한 것 같고, 사실 저는 타이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곡의 그 음악성 자체는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곡의 틀을 깼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티즈 기존의 음악에. 왜냐면은 어떤 후기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에이티즈 음악에서 이 정도 사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거의 안티 드롭이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워낙에 사비를 빵빵빵 바운씨를 생각하면 엄청 터뜨리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존의 에이티즈의 뭔가 예상되는 거를 깨려고 한 시도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에 좀 마마 성공회를 들었을 때 약간 돌린 노래 같고 이게 뭔 노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만 내 맛도 아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여러 번 들어야 되는 노래. 그래서 그 점에서는 차라리 바운씨 전략이 훨씬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뭐 음악 전문가분들 후기를 봤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조금씩 변주를 줘서 좀 924 킥드 드럼 이 파트에서 조금만 사운드를 좀 더 추가를 하거나 변주를 줬어도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디렉팅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비가 3번 반복됐는데 이번에 좀 본인들 안무 짤 때도 이 세 개의 안무가 다 달라서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다, 다채롭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안무에 그 정도로 다양성을 주고 싶었으면 음악도 다양성을 줬어야 됐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서 좀 그 앞으로 팝 요소를 넣었다고 해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원래 어떤 비트고 어떤 식으로 곡을 구성하는 라인들인가 했는데
다른 아프로팝들이나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걸 사용하신 곡들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가볍고 좀 그루브하고 아니면 관능적이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프로팝을 이렇게 활용한 것 자체가 재밌는 시도였다. 그래서 좀 곡의 구성이나 임팩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았으나 가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내린 딱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월드 시리즈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면은 월드 시리즈 안에서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게릴라로 그래 혁명을 시작했어. 그리고 패러다임이 그 다음 곡이잖아. 나는 그게 한국 곡이 아니라 한국 앨범이 아니라 앨범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게릴라 내용에서 뭐 우리의 펠로 세계를 부수고, 그리고 패러다임에서 이제 어둠의 문을 열고 미로를 나가려는 포부를 담은 곡을 잘 끌고 와놓고 미친 봄을 딱 들었는데, 나는 아직 이 혁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는데 그냥 얘네들만 냅다 승전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게 어쨌든 정규고 한 에피소드 때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곡의 내용이, 가사가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달나라를 가지? 가사랑 전체적으로 좀 당황을 했던 노래긴 해요. 비트랑 다 좋긴 좋아요. 좋은데 가사랑 노래 제목 공개된 순간부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약간 노래가 송은이 짤 같다? 응. 싫은 건 아니야. 응.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싫지 않아. 근데 이건 아니지. 뮤비로 너무 통탄스러워했던 것이 바운 씨는 뮤비로 커버가 됐어요.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바운 씨 뮤비도 호불호 갈리는 건 알고 있어요. 너무 약간 처음 봤을 때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혁명의 뭔가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번 감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혁명? 노래의 내용이 이러면 뮤비에서라도 뭔가 커버를 쳐서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차라리 게릴라처럼. 게릴라 때는 뮤비가 너무 잘 나왔었고, 근데 이번은 종호 총 쏘는 거밖에 없고 성화랑 산이 끌려가는 거랑 송도 컨벤시어 앞에서 찍은 단체 군무? 프레스티지는 왜 넣어놨어요? 또 바운 씨랑 똑같아졌어 지금? 이게 보면은 게릴라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혁명을 하는지를 되게 유기적으로 잘 표현해놨어요. 뮤비 자체에.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고 그게 통일성이 있어서 보기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뮤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바운씨 뮤비에서 홍중이가 가디언들 중 한 명한테 총을 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걸 이번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요번 뮤비에서도 총빵 쓰고 뭐 맞추는 장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TV가 깨져요. 혁명을 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미친 춤판이래. 왜? 성공했어? 실패했어? 뭔데? 뭐 때문에 춤판을 벌이는 건데? 우린 중간 내용을 다 잊었어요. 몰라. 나만 모르고 너네만 갑자기 끝났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 일단 제목이 너무너무 큰 미스인 게, 유행 다 지나고 단물까지 다 쪽쪽 빨아먹은 밈이고, 우리 생각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 노래가 이미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일단 좋은 걸 다 넣고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했고, 뭐 댄스홀이나 앞으로 비트나 이런 라틴 이런 장르를 다 넣은 것도 좋은데 믹스가 잘 된 건지. 근데 뮤비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유닛 네.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냥 다 합해서 그 전에 티저로 보여줬던 거를 다 합쳐서 그냥 한 번에 보는 느낌? 그래서 이미 난 다 봤던 거고 알던 거고, 맞아. 심지어 그 뭐 카카오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게 더 도입 멋있었어. 그것도 내가 미리 알게 돼가지고 뭐 색다른 게 없는 거야 뮤비를 보는데. 아까 게릴라 때처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보이고 통일성 있어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하잖아요. 앨범 안에, 그러니까 뮤비 안에. 투정이 엔지니어예요? 뭐 그거고, 그거고, 뭐 그 공연하는 친구 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첩보 같이 하는 친구 둘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홍중이하고 여사이가 했던 게 게릴라의 산이랑 이제 마지막에 막 트럭에서 뿌리고 삐라 뿌리고 이런 역할에서 연장선이었다면, 뭔가 뭐 의상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쟤네가 지금 한 번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그 나름의 유기성을 주겠다고 한쪽에서는 뭔가 가상현실로 무언가를 조립해내는 장면이 나오고, 누군가는 그거를 설치하기 위한 그 원형 아이언맨 그 가슴에 달려있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되는 뭔데? 거야. 왜 그래서 나만 뭔데? 몰라? 저희 컨셉 포토 처음에 홍중이랑 여상이 나왔을 때 충격 먹었잖아요. 왜 갑자기 섹스피스톨즈
갑자기 레퍼런스로 삼아서 우리가 앨범이 뭐 브리티시도 아니고 갑자기 프로팝인데 왜 갑자기 섹스피스톨즈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그 코디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기존의 역할 그 게릴라에서 나왔던 역할이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바이올린을 키던 여상이는 왜 갑자기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생각까지냐면 감독님 바뀌면서 세계관 인수인계가 잘 안 됐나? 배경지가 다 파일로 정리해서 뭐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세계관이 짙은 그룹이니까.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거잖아요. 딱 앨범 시기 딱 뜨고 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 아니 그 제목 포스터는 왜 낸 거예요 대체? 제목이랑 이번 그 타이틀 내용이랑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컨셉 포스터가 저는 일단 왜 그렇게 세 종류도 바운시 때부터 계속 그렇게 냈는지 기간을 왜 그렇게 길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1, 2주 치고 1주는 너무 짧고 한 2주 정도 해서 그냥 딱딱딱딱 내주면 좋겠는데 잊을만 하면 사진 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영상 하나 띵 먹여주고 또 쉬다가 사진 주고 영상 주고 너무 길어요. 컴포 기간 자체가. 약간 고급스러운 게 에이티즈만 또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솔직히 고급스럽고 세련됐다는 건 이렇게 대형 소속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간 틀을 깨서 제가 좋아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가사가 그 아야야야 타키타키 가타부타 빠띠빠띠 너무 싫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라인 맞추려고 끼워 넣은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댄브도 굉장히 그 댄서분들끼리 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노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소신발언하자면 저는 빠띠빠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걸 근데 근데 귀여워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거면 아예 이렇게 라틴을 살릴 거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라틴 발음을 살린다는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타키타키 이런 곡들을 들으면 발음들이 다 이래요. 스페인어가. 근데 그런 발음들을 살리면서 라틴풍을 살리고 싶은데 한국어 가사 위주인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왔다 갔다 가타부타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면 달라라를 쓰면 안 됐다. 그럴 거면 그 부분에 막 아예 그냥 그저 호로로 이런 거 사운드나 아니면 그런 진짜 대놓고 라틴 아예 스페인어를 넣던가 뭐 다른 그라시아스처럼 그런 걸 넣었어야 되는데 달라라까지 해놓고 갑자기 라틴? 이거는 도대체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건 도대체 노선이 어디지? 그리고 제가 그 민기 팝을 전부 다 보진 않았어요. 전부 다 보진 않고 잘라져서 그 원래 초기 랩 부분만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자아가 좀 들어가 있는 가사였어요. 근데 그게 맞아. 그 저 경쟁의 머시기 저런 식으로 만약에 가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면 얘네가 그냥 월드 투어를 잘 하고 왔어가 아니라 중소잖아요. 중소에서 대형들하고 붙으면서 많이 좀 이렇게 우여곡절도 겪고 그런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으로 내용이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반감이 안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저 랩을 들었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민기가 저렇게 들려준 거랑 지금 있는 가사랑 밸런스도 너무 안 맞고 달나라도 그렇고 달나라 5대6 트로피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기 랩 가사가 미친 폼에는 일단 근데 잘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곡의 흐름이나 그 미친 폼 그것에 그거에 딱 잘 맞춤형의 랩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으면서 그렇네. 잘했네. 열심히 했어. 이러고 그는 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 앨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어떤 추구미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얘네들이 이제 곡 설명에 쓰잖아요. 근데 그 앨범 설명이 그 감정이 불필요하다 결정된 세상에 뭐 스스로를 믿게 되었고 음악과 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를 대표하는 곡이 미친 봄이라고? 인 게 제일 했어요.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싶었던 앨범이라고 알겠어 하고 딱 봤는데 달라라가 난다고? 그동안 해왔던 게 김치찌개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마라탕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마라탕 그 단계가 0단계야. 이번은 할라피뇨 향 살짝 더한 그 옛날 쫀득이다. 다른 맛은 주는데 그게 니즈에 받진 않아. 청양고추 쫀득이는 괜찮았다? 그건 괜찮아.
무드가 맞잖아요. 근데 비비트 그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음. 쉬긴 하지만 마지막 30초를 끌어가기 위한 그게 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넣는지는 알겠어요. 응. 댄서들 앞에. 맞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되는데 일단 음악적으로도 아쉽고 그 부분이 그리고 여기 안무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려두고 그렇다고 각도 있게 딱딱딱딱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군무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럴 거면 차라리 프리스타일로 되게 진짜 볼맛이라도 있게 해주던가. 근데 춤의 약간 느낌은 거의 다들 프리스타일 하고 계신데. 댄서들 왜 갑자기 성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자 남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자랑 남자는 춤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냥 성별별로 통일을 해야 그래도 군무가 좀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성별도 다르고 춤추는 것도 다른데 앞에다가 군무를 시켜놓으니까 당연히 다 달라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눈에 띄고 그래서 왜 섞어놨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성별이 다르면 체격이라도 맞추던가. 체격이 다 다른데 이제 작은 분은 크게 하고 큰 분은 좀 작게 하던가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냥 작은 분은 그대로 작게 하고 큰 분은 휘적휘적 하니까 밸런스가 깨져서 저 사람 틀렸고 저 사람 틀렸고 저 사람 틀렸고 이게 관객 입장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보이고 현장 가서도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가운데 있는 댄서랑 사이드에 있는 댄서랑 춤도 달라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무슨 비보잉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타이틀은 무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할라지아랑 그 바운 씨를 모두 둘 다 최초 공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할라지아 때는 그때 워낙에 힘들고 겨울이었는데 다들 아멘 하면서 나왔고요. 바운 씨도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는 그 사비의 비트가 조금 되게 에이티즈 노래치고 되게 가볍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이 갔던 티니 친구가 될 것 같다. 이거는 대중한테 될 것 같다. 라고 했었어요. 뭐라도 타겟이 된 거죠. 이거는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그러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이번은 그 위층품 전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수다전 레인이야. 수다전 레인. 그때가 안무도 제일 예쁘고 애들 얼굴 보기도 좋고 그 통일성도 있고 끌어가는 그 빌드업도 예뻐요. 9to4K 그건 괜찮았는데 음. 저 솔직히 바운 씨 엔딩음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음. 기억이 안 나. 미친품 들으면. 저는 미친폼이랑 바운시를 100번 듣다가도 딱 게릴라랑 원더랜드 도입 생각하잖아요. 뒤에 생각 안 나요. 걔네 두고 기억 안 나요. 그치. 데뷔 초 때도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에이티즈가 같은 동작을 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더랜드도 잘 보시면은 이게 다 달라요. 애들이 칼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 사람 이 그룹 다 좋은데 맞추기만 하면 되겠다. 각자 거 갖고 맞추기만 하면 된다 해서 극복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되게 그게 더 통일감이 있어졌는데 그들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들의 노력이고 안무가 그래 버리니까 그런 힘든 노력들이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디테일 열심히 맞추는지. 근데 그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이 곡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저 그 혈육 중에서도 그 이번에 에이티즈 앨범을 다 같이 들은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완전한 헤비 힙합 리스너이고 근데 그 동생이 들었을 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말고도 일반 다른 머글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힙합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머리 터지겠다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난제였던 노래였다라는 식으로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 아리바입니다. 색채 짙은 멜로디 라인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리듬 그리고 그 위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외침 아리바. 이국적 사운드와 멤버들의 다채로운 보컬 조화를 통해 신비로움의 향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곡으로 이번 앨범에 장르적 다양성을 더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 곡은 제일 얘기할 게 많은 수록곡이기도 할 것 같고 8분의 6박으로 가는 되게 흔치 않은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시작할 때 나오는 아리바부터 보통 일단 기존 케이팝은 다 부수고 그런 틀은 부수고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곡 소개에도 있듯이 장르적 다양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 곡의 목적은 그것임이 명확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르가 이거다라고 딱 설명을 들었을 때 타이틀보다 훨씬 나아요. 인스트루멘탈 들었을 때 처음부터 기대를 했던 곡이고
근데 이제 막상 거기 나오니까 기대보다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 장르 특성상 레게톤에 가까운 라틴 장르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좀 그루브하게 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고 중간에 그 민기가 되게 술 취한 듯이 너무 좋아 그거. 그 파트 있잖아요. 진짜 그 그게 야, 진짜 얘들아, 무도의 먼저 극락인 들어간다. 거. 그 앨범 있잖아요. 틀어서 그건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 민기야, 파트가 미친놈이야. 진짜 너무 좋아. 이번에 진짜 민기 하트킬이었어. 너무 정말. 신선했고 진짜 이 곡 듣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테킬라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알뜰딱 해가지고 딱 끝이야. 이렇게 가는 이렇게 신나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자체가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한번 쫙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춤추는 느낌이 든다. 이 곡 자체가 하나의 무용 무도회였어. 작품을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려져. 그 맞아, 상상이 그 돼. 무도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곡 자체가 하나의 그런 무용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곡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곡은 굉장히 괜찮았던 트랙. 민기랩 너무 좋은 게 약간 뭐라지 미친 예술가 같은 이미지에 또 스페인 화가들 막 나열하다가 스페인어로 어서와 친구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수록곡 중에 그러니까 하람에 들었을 때 이거 1등일 것 같다 했는데 진짜 예상대로 1등이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라틴 막풍 강하게 하다가 라쿠카라차 하면서 딱 뚝 떨어지잖아요. 고요하게.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곡 구성 되게 괜찮았어요. 지금 있는 곡 중에서 곡 구성 괜찮아요. 저는 아리바 딱 듣자마자 느낀 게 일단 장르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예술에 미친 사람들이 잔들고 축제하는 것 같다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라임이 되게 다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라임이야 나 라임 다 이랑 자기 주장이 세요. 근데 또 잘 융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스컬을 왜 그렇게 많이 넣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가는 오케이, 두 번까지 오케이. 이 스컬이라는 게 그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요 장르에 맞는 단어 키워드인지. 힙합이잖아요, 그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라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스컬이 라틴이랑 맞는 건가? 거기서 어원인 건가? 이 정도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 스컬이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걸 이렇게 애써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시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가사 위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친 폼을 빼고 1, 2, 4로 넘어가면 곡의 내용이 대충 흐름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그 아리바로 넘어가면 거기 내용에 좀 무도의 후반부라는 느낌으로 몰아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앞에 어쨌든 그 이머전시에서 무도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가면이 나왔고 무도회가 나왔는데 이 노래 자체가 약간 무도회 클라이막스라는 연회장에서 느낌으로 부르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곡 구성으로 그 스토리 라인을 잘 만들었다고 여기까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잘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 저는 곡 소개에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던 게 저는 이제 가사를 위주로 보니까 그 가사 안에 그 라쿠카라차라는 그 민요가 나오는데 그 멕시코 민요인데 맞아요. 그게 멕시코 농민혁명가고 거기에 나오는 판초비아라는 사람이 혁명가이자 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랙 비디오 나왔을 때 다들 너무 좋다 이랬잖아요. 네, 되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곡 설명을 그냥 곡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내가 이걸 세계관으로 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외국인도 그런가. 그래서 외국인 리스너들이 다 아리바 리액션 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도 왜 스컬이 여기? 약간 근데 그게 되게 돌려서 말하시길 어떻게 말하시냐면 이거 되게 라틴풍인 줄 알았는데 스컬이 들어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더랜드 민기 랩처럼 그냥 중간에 한번 스컬 이거 넘어가든가. 그것도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 스컬이 제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곡에 그 도배를 해놔서 콘서트에서 이것도 연출 좀 재밌게 하면은 되게 서커스처럼.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은 곡 중 하나? 근데 이거 진짜 스페인어 발음도 잘 살리고 무드도 잘 살려서 굉장히 좋은 곡이었어요. 이 RR 두 개 있는 발음 되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되게 같이 춤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호 파트가 굉장히 이 전체 곡들 중에서 제일 종호 파트가 좋았던 노래 같고 노래하자 이분이 약간 쨍하게 노래를 하게 디렉팅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좋았어요. 다섯 번째 트랙 실버라인입니다.
몽환적 신스 사운드가 그려낸 어둡고 통제된 세상 속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나는 희망 같은 은빛 탑 라인을 만나볼 수 있는 곡이다 이고요. 이 곡이 사실상 에이티니들한테 거의 구원자 같은 수록곡이죠 이번 앨범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랙 듣는 느낌이었어요. 음. 스타트랙 그 영화 속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고. 내 최애곡이 된 것 중에 하나? 원래 아리바를 기대했었는데 그 이어지는 스컬스컬에 잡은 게 실버라이트인데 아무래도 이게 좀 세계관 색채가 좀 짙고 전에 나왔던 뭐 택미홈이나 그런 느낌 그런 결의 곡이라서 그나마 제일 이번 앨범에서 진봄 빼고 제일 많이 듣지 않았나 싶었던 노래.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거 노래 그냥 전체적으로 가사나 이런 느낌만 봤을 때는 오히려 할라지아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라지아는 되게 구원을 기다리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구원을 달라. 구원의 빛을 내려달라.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이제 빛이 저 끝에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빛을 향해서 주체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라지아는 되게 예전에 할라티즈나 그들의 얘기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빛으로 비욘드 뒤까지 달려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구원의 빛이 그들의 이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 전체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멜로디가 차갑잖아요. 금속 느낌이 많이 나서 오히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키워드에 더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약간 느낌이 약간 실버라이트 따라서 이제 희망과 구원을 이제 내가 마침내 약간 좀 자유롭게 날아가는 파랑새? 그런 새가 날아가는 이미지가 연상이 돼서 할라지아랑 좀 이어진다는 말이 전 공감이 지금 되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곡이 하라멘 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약간 택미오, 사이버펑크, 실버라이트 이거 개보다 해서 약간 콘서트에서 어떻게 무대 연출을 할지가 제일 기대가 되는 곡이었고 그리고 또 몽환적인 그런 신스 사운드 후렴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좀 정호랑 우영의 음색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음색도 약간 딱 살아나는 그 곡이었고 일단 또 미친 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수록곡을 이으면 세계관 속 좀 혁명의 기승전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빌드업했다가 이제 혁명을 딱 하고 애프터 파티하고 이제 구원을 향해서 이제 우린 저 멀리로 날아가겠다. 그래서 좀 미친 폼만 딱 빼면 이렇게 좀 세계관적으로 좀 유기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트랙까지. 사실 우리 이 앨범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키워드 중에 별 우정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곡이 Z 차원의 세계를 마무리 짓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벌스에서 우영이랑 정호보 디렉팅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러고 난 또 좋았던 게 퓨어리 랩 가사 실버라이트 이게 빛이 되게 퍼져나가는 재밌었고 민기 파트 중에 그 뭐 퍼렇게 멍든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 좋아해서 그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그 억압받았던 거를 불씨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그런 느낌을 딱 담아줘가지고 곡 자체 분위기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맨 뒤에 훅이 너무 반복이어가지고 거기에 변주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았겠다. 너무 똑같은 구성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놓은 느낌이라서 그것만 조금 개선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아까 메리님 말씀하신 그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들 중에서 가장 심심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잔잔함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뽑아낸 노래라고 들었어요. 저는. 늘 그렇지만 애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 우리 옛날에 할라지아 그 프로모션 할 때 30분짜리 종치는 그거 있잖아요. 태국에서 찍은 거. 저는 그 거기서 빛이 딱 비칠 때 있거든요. 그 장면이랑 이 노래가 잘 맞지 않나. 그런 느낌이다 딱. 네, 그러면 6번째 트랙 크레센트 파트 2 하나의 차원과 또 다른 차원이 이어지는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이고요. 가사가 없는 그냥 인스트루멘탈만으로 이루어진 곡이고 기존 트레저 미니 3집 때 있었던 크레센트였죠 그 곡은. 네, 크레센트의 후속으로 나온 곡입니다. 사실상 Z 차원에서 A차원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게 앞에 실버라이트의 그 약간 파란색이 날아가고 그런 분위기를 딱 연결해주고 그 딱 날개짓 소리하고 뿅뿅하는 소리하고 어우러지면서 너무 구성이 괜찮았어요. 그 앞뒤로.
그러니까 이게 실버라이트에서 파랑새가 이제 평화롭게 비행을 하는 게 연상이 되면서 아 내가 원하는 세계관 짙은 게 이런 거지 하면서 막 상상이 됐었고 또 네. 마지막에 백고동 소리가 울리잖아요. 이거 엄청 소름 돋아. 지금 말하는데도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차원으로 뭔가 넘어온 건지 막 이런 그 수많은 상상과 그 세계관 속에 내가 젖어 있는 느낌?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약간 기계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끝부분에 깔리는 멜로디가 꿈나의 멜로디거든요. 꿈나의 멜로디가 좀 느리고 그룹하게 쫙 퍼지면서 들려요. 그래서 이거 듣고 꿈나를 딱 들으면 이어져요. 그 구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제 CD로 듣다가 CD로 그냥 쭉 틀어놓고 듣다가 들은 건데 뭐야? 하고 다시 듣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응. 좋은 친구예요. 아주 아주 좋아요. 좋은 친구예요. 구성이 꼭 필요했어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그 홍준 씨가 그랬잖아요. 이번 곡은 순서대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 순서대로 미친코를 빼고 그 사이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이든 선생님이 그 워낙에 이런 현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그만큼 트레저 시리즈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데뷔곡 트레저 들어보면 진짜 금칠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작곡가 분이랑 잘 맞는 시리즈가 트레저였던 것 같고 지금은 새로운 분들도 영입하시고 새로운 사운드를 계속 도전하는 게 월드인 것 같아서 요즘 눈을 뜨면 생각해 오늘을 영원하게 할 순 없을까